안녕하세요, 데프랍니다. 오늘은 친구가 하는 던파 DDC를 한번 보면서 과연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메이플 조금 나는 리부트는 망했고 로스트 아크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그 정도인가? 로아운이?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분명히 엄청 재밌었고 그랬는데 아쉬움이 남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던전 앤 파이터 바로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메이플은 제외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JP 아니야. 일단은 사냥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렛츠고! 같이 보자! 좌우가 살짝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송서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고됐던 대로 어쩔 수 없지, 그거는. 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점프 먹고 현재 많은 사냥터 분들께서 이미 들어오셔서 찾고 채팅을 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사실 좀 그랬습니다. 글들을 좀 봤는데 지난번에 원래 디톡스 방송을 저희가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보통 그때 그 디톡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풀리기를 좀 바라는 의미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려, 불만의 그 목소리들이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저도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야, 오늘도 결국 니네 WWE 아니냐. 그냥 뭐 약속된 내용들만 오고 가고 우리랑 뭐 대화를 안 나누고 녹화처럼 진행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진행한 것으로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 이런 것 좀 지켜보면서 혓바늘이 돋았어요, 지금. 좀 약간 잠을 설쳤습니다. 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도 잘못 있어요. 지금 여러분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솔직히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UFC 중계하는 사람 한 명으로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날 것으로 좀 전달하는 시간과 와 함께 근데 오늘 이 시작은 시간을 너무 한번 좋다. 가져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의견이 소중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진중한지를 느끼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말 한마디가 저와 좋은 함께 건데 진행할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총괄 디렉터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던전앤파이터 총괄 디렉터 박종민입니다. 지난 디렉터 노트 보시고 가장 많이 남겨주셨던 의견들이 답답하다, 미래 방향성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듣고 싶다는 내용들 정말 많이 말씀 주셨는데요. 기다리셨을 모험가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 말씀을 나 구합니다. 근데 저번 던파 까먹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미안하긴 한데 던파 이런 저번에 식으로 어쨌지?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난 그 과정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최대한 좀 많이 듣기 위해서 미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만, 채팅에 제한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저속만 했습니다. 저속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속 모드만, 남겨주시면 오케이. 최대한 저희가 그것들을 반영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제 한 가장 건데 오늘 기본적인 보는 것부터 일단 거죠. 시작을 해볼게요.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오늘 방송이 좀 준비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큰 결단을 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만큼 직접 말씀드리는 자리가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결단에는 어떤 장점도 있고 고려할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던파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좀 설명드리는 자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결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의견들, 확실한 것들을 정해서 좀 말씀 전해주고 싶은 마음들을 지금 담아서 첫 인사와 함께 저렇게는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항상 어떤 안타깝게도 게임이든 굉장히 좀 잘 많은 됐으면 내용들이 좋겠지. 오고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 주실 거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듣고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헐 너무 좋은데? 한 30분 의견 예시부터 듣고 채팅을 좀 중간중간 봤어요. 또 듣고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 봤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디렉터님 성을 좀 헷갈렸다고 얘기할 정도로 좀 다른 의미로 좀 약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네. 그리고 야, 댓글 필터링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의 뭐 그대로 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니는 뭐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소리 그리고 살짝만 그때 올립시다. 당시에 다른 의미로 말씀 주셨습니다만, 두근거린다라는 그 표현 자체를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서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실질적인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 중에 하나가 각인 내용도 있었어요. 각인. 네. 야, 뭐 좀 이런 거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들고 있는가, 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각인.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뭐 입장권, 뭐 극 입장권,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말씀을 주셨었고, 네. 지금 뭐
안개신에 관련된 뭐 깨숲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나왔었고 네. 전반적인 내용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왜 지금 뭐 방어구에 관련된 거 뭐 하고 뭐 각인을 뭐 추가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느냐. 특히 이런 내용들이 쭉쭉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부터 한두 개씩만 한번 짚어놓고 가볼까요? 그러면 각인부터. 네. 저희가 각인 같은 경우에는 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잘못된 시스템이었다라는 거를 좀 인정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향후에는 이렇게 안전장치도 없이 하락 체감을 좀 강제하는 시스템은 투입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사실 기존의 각인 시스템이 계획되어 있었고 이런 계획들을 뭐 존중하고 가능하면은 좀 흔들지 않고 뭐 필요한 조치들을 조금 더 더해 본다라면은 뭐 어땠을까라고 해서 업데이트한 시스템인데 결국에는 제가 결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본질을 좀 바꾸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뭐 계기제를 뭐 더 추가한다든가 뭐 확률을 조금 더 올린다거나 이런 조치만으로는 사실은 체감상 좋지 않은 그런 컨텐츠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식의 시스템 절대 넣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과감히 앞으로는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뭐 아주 크게 흔들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미 작업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락 체감을 또 안 드리는 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안전 각인을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기대값 그러니까 투입하는 비용 자체는 기본 각인보다는 조금 더 높지만 그래도 뭐 하락 체감을 하시지 않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 이거를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각인의 기대값을 좀 더 높게 설정한 거는 앞서 이제 성공하신 모험가님들을 좀 고려를 위한 것들도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하나 더 고려를 해야 될 게 저희가 기대값을 더 높게 설정을 한다고 해도 이게 확률로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이미 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 기대값을 넘어서 비용을 또 쓰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맞아요. 예. 이런 분들 같은 그러네. 경우 저희가 하나하나 다 추출해서 재료를 다시 지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재료는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있군요 일단. 네, 맞습니다. 네. 워낙 지금 관련된 이 각인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좀 부정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야 이거를 왜 지금 넣냐 뭐 이런 식의 그 표현을 좀 써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다. 네네. 이런 언급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선발대가 이러면 야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맞습니다. 그거네 선발 때 사실- 힘들지. 각인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번에 좀 큰 결심을 하게 된 계기였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세워져 있던 어떤 플랜들 대로 수행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여실히 좀 보여준 시스템이 아니었나 메이플로 따지면은 나생모 하나 일단 뚫은 그 거지. 각인에 관련된 그 응.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 주셨고요.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들이 계속 진행되는 대로 좀 언급을 드릴 텐데 아까 전에 시작 전에 극입장권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다시 살아나는가 뭐 이런 언급을 주시면서 극입장권에 대한 거 이거 어쩔 거냐고. 네네. 언급 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네네. 깨숲 입장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도했던 시세보다 지금 더 높게 형성이 됐었거든요. 뭐 400만 골드 뭐 조금 떨어져도 300만 골드 뭐 선에서 계속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부정적인 경험을 드리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난 숲 입장권 같은 경우에는 입장할 때는 받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3단에서 나오는 보상과 동일한 보상을 입장권 없이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도전 자체는 문제 없도록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극에서만 나오는 보상들 같은 경우를 오픈하실 때 입장권을 사용하시는 형태로 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용담으로 지금 입장권을 획득하실 수 있는 횟수가 4번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도 좀 2배로 올려서 지금 좀 시세를 조금 더 잡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시세가 너무 과하게 올라가는 경우 같은 것들을 좀 대비를 해서요. 다른 곳에서도 좀 획득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면은
갈 이유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네. 이렇게 써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입장권 가격이 좀 도달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글 가시는 것에서 매력을 좀 더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점이 될 때까지 저희가 조치를 계속 좀 취해서 입장권으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입장권에 관련된 그런 글들 쭉 한번 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워낙 또 그 채팅이 좀 빨리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슬로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놓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 좀 양해 먼저 부탁드리겠고요. 그치. 이어지는 내용도 하나 더 사랑하는 드리면 몇천 저는 사실 명인데. 저도 이 질문을 보고 제가 커뮤니티를 좀 봤었을 때 제가 네. 맨 처음에 커뮤니티 잘못 들어간 줄 알았어요. 무슨 강남 학원 갤러리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하버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안 계서 왜 가냐고 네. 하버드 가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게 뭐 하스랑 관련된 내용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좀 약간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네네. 예. 맞습니다. 사실 그 하스란 가시는 이유가 그 시간대 가성비가 워낙 좋았던 것, 그리고 안 계신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올라가도 택틱을 기반으로 뭐 시간을 뭐 줄일 수도 뭐 없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계신 레이드의 시간대 가성비를 극단적으로 좀 올릴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해졌을 때 클리어 타임이 확실히 빨라지는 그런 쾌적함을 좀 선보이려고 하고요. 네. 지금 준비 중인 조치 바로 말씀드리면 1단계에서 그 오버플로우 데미지가 지금 33%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2배 이상으로 올려서 70% 적용되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지금 로페즈 패턴이 2번 발동이 되는데 두 번째 패턴 수행하고 나서 이제 딜타임을 좀 충분히 가질 수 없는 그 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조금 더 앞으로 좀 당겨서 그 조금 더 제대로 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물쇠 3개 걸려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좀 줄여서 테르민스 한 번만 처치해도 클리어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보상 같은 경우도 보상. 맞습니다. 많이 지금 약하다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셔가지고 전반적인 보상도 9월 5일에 바로 상향을 할 거고 8월 28일 저희 퍼스트 서버에 이 보상들 함께 다음 소개를 주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클리어 하시면서 더 많은 보상들 챙겨 가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이제 소개 드릴 몇 가지 이제 방향성 관련해가지고도 안 계신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보상들을 더 얻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상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까지 어떤 식으로 상향되는지를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관련된 그 질문들을 보시면서 좀 익숙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 그 커뮤니티 내에서도 끊임없이 회자돼서 어떤 글로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채팅에 써주셨고,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답변까지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이거 깔끔한 외에도 거 뭐 보고. 사실은 그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는 걸 같이 보고 네네, 계시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아까 예. 안 그래도 질문 중에 네. 무기 이거 키다운 그대로 둘 거냐라는 질문도 해주셨었거든요. 이 부분 바로 고치겠습니다. 바로 저희 이제 다음 업데이트에서 안 계신 무기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키다운으로 3초 동안 누르지 않아도 바로 발동될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 데미지도 2%더 추가를 해서 효과를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변화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강제성이 식으로 이제 고쳐나갈지에 대한 풀리는구나. 내용들도 한번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지압적이 관련된 되는 그 거네, 채팅들이 좀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의 그 느낌뿐만 아니라 글들도 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이게 소통을 좀 많이 바라셨는데, 지난번에 그 디톡스 내에서도 충분하게 소통보다는 주로 이제 의견들이 주로 이렇게 전달되는 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고 네, 느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질문 답변을 좀 제대로 받아보려고 방송도 유튜브로만 켰는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해주신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 방송도 주시는 켰었어? 것들, 요새? 그리고 제 별명 같은 경우도 그간의 불통에 대한 업보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 가지고 말씀 나눠보도록 허락하는 하겠습니다. 만큼 1시간.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질문들을 쭉 한번 보니까 지금 나온 내용들만 봐도 주로 뭐 현재 시즌에 대한 그 강한 불만도 언급해 주셨고, 아까 보상도 많이 말씀 주셨는데 보상이 좀 맛이 없다. 레이드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진행될 거. 그리고 언제까지 안 계신을 할 것이냐. 뭐 커스텀도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뭐 장비 성장 또 열리냐.
숫자 80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계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장 메타에 관련된 특히 크게 묶어서 말씀을 전해드리면 근데 와, 이 부분에 진짜 대해서도 핵심인 거 약간씩 이제 따따따따따 집중해 다 말해- 적으로 좀 다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미래 방향성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어떤 부분부터 갈까요? 네, 지금까지 모험가님들께서 정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예. 뭐 이번 시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읊어주셨고, 네, 솔직히 틀린 말씀은 없습니다. 예. 네, 이번 시즌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가 너무 많고요. 네, 제대로 작동해야 될 레이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즌 중천을 매우 앞당겨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앞당긴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즌을 당겨서? 내년 네, 내년 맞습니다. 1월에 이렇게요? 새로운 네, 시즌이 맞습니다. 생기는 거야? 네. 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몸가 여러분들께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너무 많고요. 지금 나온 의견들을 하나씩 AS만 계속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계속 AS만 하게 될 거고, 그렇게 저희가 끌어온 지금 2년, 3년을 계속 AS만 해왔었거든요. 근데 새로 이게 시즌이 좀 당겨서 진행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술렁술렁거리시는 것 같은데 네. 가장 먼저 나왔던 게 하드리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뭐 리셋되는 네, 거 네. 아니냐? 하드리스. 굉장히 큰 변화인데 로스트아크의 이거 어떤 하드리스.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맞는 네네. 것 같기도 중천이라는 하고. 단어를 보면서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어떤 게 기다리고 있길래 이 시즌이 이런 식으로 열리는 걸까요? 네,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천 지역 업데이트를 준비를 하면서 많은 변경점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기존 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거였죠? 하드레스시 네, 온다. 하객신부터 네네. 인공신 그리고 인게이신 2025년 원래 하반기에 신규 시즌 중천이 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거의 1년 이상이 좀 뒤에 있었고요. 1년 정도 더 뒤에 있었던 다음 시즌을 1월로 내년 앞당기는 후반이잖아, 걸로 결정을 저거. 했고요. 이렇게 된 이상 조금이라도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최우선 목표로 지금 중천에 집중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인공신 레이드 같은 경우는 잠깐만 나 이거 우선은 좀 보자. 중천과 바꿔서 조금 더 뒤로 밀어두고 개발 리소스들 모두 중천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단어가 완전 대놓고 찍히니까 이 부분에 원래 대해서 계획은 반응들이 저거 확 나중에 할 딜레이 생각이었는데 시에까지 2025년 갑자기 다 등장한다. 한다고? 인공신 레이드는 근데 2025년 하반기 그리고 신규 시즌 중천에 관련된 시기부터 베누스 레기온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까지 쭉 왔었습니다. 하드리스에 온다라면서 여러분들께서 쳐주신 그 채팅을 그냥 그대로 밑에 그 자막화를 했는데 이러면 변경될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의 단어들이 좀 사라지는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일 먼저 성장 삭제와 커스텀 에픽 파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 삭제 커스텀 에픽 관련된 변화. 네. 커스텀 성장 에픽 같은 삭제? 경우에는 다음 시즌 중천에서는 완전히 교체될 예정이고요. 장비 옵션 성장은 더 이상 없을 예정입니다. 사실 이 정도 준비를 해야 장비 커스텀과 옵션이 성장 삭제가 같은 된대. 고통을 주고 AS만 계속했던 이런 업데이트들을 이제 철회해야 중천에서 모험가님께 좀 희망편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성장 위에 올라가는 사도 레이드를 생각할 수가 없어서 좀 단호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드디어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예. 모험가님들께서 그럼 지금까지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뭐 드릴 말씀이 많은 부분도 있고 사실 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말씀 계속 드린다고 할 해서 말은 왜 마치가 AS 했고, 하지 왜 AS 않는다. 했고 뭐 계속 말씀드려봤자 변명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성장 시스템 삭제에 관련된 그런 네. 내용부터. 성장 시스템은 인게임 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성장의 9월 그 5일? 더 보면은 네, 맞습니다. 레벨 그 레벨 올리는 건가? 성장 시스템 제거 네. 이거네요. 뭐 네. 다음 지금 다음 삭제를 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끌고 왔던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105 시즌 시작하면서부터 뭐 몇몇 분들은 말씀 주시는 게 이게 뭐 대표이사님이 만든 시스템이라서 못 건드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지 대표이사님이 사실은 만들었으면 필요하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오래 갔던 시스템을 종료시키게 되는 거는 부담이 저는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거 계속 앞으로 이어나갈 거 아니면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계속 질질 끌려가지고
아마 다음 시즌에도 좀 일부 남고 그 다음 시즌에도 좀 일부 남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하드 리셋 마치 한다는데 성게처럼 남겨버리면은 이거 의미가 이미 없긴 하지.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럼 또 다음 시즌에 또 어쩔 수 없으니까 이어가야 된다라고 될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요. 장비 옵션 레벨 자체를 제거하겠습니다. 장비 옵션 레벨 제거요. 이것도. 네. 그럼 뭐야? 일단 성장 시즌 관련 자료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 현재 지금 이번 시즌에 들어오셨던 신규 모험가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지금 10%도 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데이터 뽑아보면은 성장도 그냥 못 10%도 안 따라오고 남았어? 커스텀 세팅도 완성 못하고 접는 유저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거 방관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게 사실 잔존 유저를 보니까 저는 사실 수치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네. 확실하게 인지되는 건 이렇게 적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기존에. 네네. 예. 네. 그 정도로 이제 모험가님들께서 이 시즌 자체에 염증을 많이 좀 느끼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염증조차 느끼기 전에 떠난 사람이 90%가 된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어차피 그치, 앞으로 보통은 없어질 시스템이라면 이벤트 하려는 조금이라도 목적이 빠르게 신규 삭제하는 게 유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유지를 질질 시키려고 하는 끌리게 될 건데. 테니까요. 사실 그 유저분들의 그 반응들도 한번 연달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오고 있습니다. 60작을 이미 한 분들의 의견들, 이거 뭐 선발대 그런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었던 거 있었죠. 뭐 카익 있잖아요. 카지노 익스는 뭐 이거 어떻게 되냐,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 여러 가지가 굉장히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던 게 네. 아까 처음 들었던 거 한 내년쯤 생각하다가 네, 갑자기 9월 5일이라고 하니까 네, 네. 이런 걱정들, 실질적인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골드 생산량 같은 경우도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네. 그 얘기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성장 시스템 사라지게 되면은 그 골드 쓰임 자체가 좀 많이 좀 빠지게 될 텐데, 그렇죠. 계속 지금 카지노 노멀, 익스, 그리고 뭐 1던, 그리고 낮은 단계 뭐 레기온 같은 데에서 좀 의도보다 더 많은 조금 비정상적인 골드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성장 시스템을 걷어내면서 같이 조치를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이 골드 가치가 좀 맞아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지노 일반, 그리고 일반 던전, 그리고 어둑섬의 무용담 골드 교환, 그리고 아스란에서 노멀에서 출연하는 그런 무용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향하는 조치를 좀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지노 익스 같은 경우에는 네. 우선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건데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볼 거예요. 성장이 삭제된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보고, 만약에 여기서도 진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상황들을 봐서 또 한 번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네, 뭐 이런 네. 언급을 주셨습니다. 이게 관련된 네, 내용들, 특히나 카지노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진중하게 좀 잠깐, 지켜보시는 저건 분들이 이해를 많으실 못했어. 텐데, 그런 언급들을 좀 해주셨군요. 혹시 이거 관련된 내용 더 있을까요? 아까 뭐 불가침 얘기도 좀 주셨거든요. 네네네. 네네. 불가침은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도 좀 주셨고, 뭐 결국에는 또 산무라 시키는 거 아니냐. 그 전에 또 했던 거짓말 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 해주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불가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천이 열리는 시점에도 어느 정도 위상을 좀 보존을 하겠다. 라고 산물도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해가지고는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땀만 그렇기 때문에 미안한데 당연히 이 조치는 그것 해야 좀 다 된다고 생각을 시켜봐. 하는데 앞에 자체가 부분. 좀 많이 좀 빠지게 건드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사실은 필요하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오래 갔던 시스템을 종료시키게 되는 거는 부담이 저는 되기는 합니다. 보스는 그래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거 계속 앞으로 이어나갈 거 아니면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 왜냐면 너무 넘겼나? 계속 질질 끌려가지고 아마 요쯤인가? 사실 여러 가지가 굉장히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던 게 네. 아까 처음 들었던 거 한 내년쯤 생각하다가 네, 갑자기 9월 5일이라고 하니까 네, 네. 이런 걱정들, 실질적인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골드 생산량 같은 경우도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네. 그 얘기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성장 시스템 사라지게 되면은 그 골드 쓰임 자체가 좀 많이 좀 빠지게 될 텐데, 그렇죠. 계속 지금 카지노 노멀, 익스, 그리고 뭐 1던, 그리고 낮은 단계 뭐 레기온 같은 데에서 좀 의도보다 더 많은 조금 비정상적인 골드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성장 시스템을 걷어내면서 같이 조치를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이 골드 가치가 좀 맞아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지노 일반,
그리고 일반 던전, 그리고 어둑섬의 무용담 골드 교환, 그리고 아스란에서 노멀에서 뭐 출연하는 그런 무용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향하는 조치를 좀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지노 X 같은 경우에는 네. 우선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건데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볼 거예요. 성장이 삭제된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보고 만약에 여기서도 진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아, 저게 한번더 조치를 골드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한 나왔구나. 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상황들을 봐서 또 한 번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네, 뭐 이런 네. 언급을 주셨습니다. 이게 관련된 네, 내용들, 특히나 카지노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진중하게 좀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런 언급들을 좀 해주셨군요. 혹시 이거 관련된 내용 더 있을까요? 아까 뭐 불가침 얘기도 좀 주셨거든요. 아, 네네네. 네네. 불가침은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도 좀 주셨고, 뭐 결국에는 또 산물화 시키는 거 아니냐. 그 전에 또 했던 거짓말 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불가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천이 열리는 시점에도 어느 정도 위상을 좀 보존을 하겠다. 라고 산물도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해가지고는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치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적인 조치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존에는 이렇게 그 어느 정도 포지션을 좀 잡아드렸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포지션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포지션이 내려가기 전에 이거를 중천에서 나오는 중요한 재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한 번 더 준비를 해가지고 예. 네, 빠르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고 뭐 이거를 그 재화하셔서 보상을 얻으시거나 아니면은 계속 활용하시면서 더 높은 곳에서 플레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침에 관련된 그런 대비까지 여러분들 궁금증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언급을 좀 주셨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 외에도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생각들이 지금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는 내용들은 지금 뭐 60작에 관련된 내용들 뭐 주로 네. 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네, 되고요. 네, 네. 지금 성장한 상황에 대한 이런 내용들, 네, 네. 불가침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네. 이런 내용들이 좀 글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네. 네. 그 60작 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사실은 그동안 던파의 그런 어떤 시즌 변경 시점에 대해서 좀 관련된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럼 사실 그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 중천 시즌이 당겨지고 이 인공식 레이드가 이제 밀리는 거 이게 어떻게 왜 이런 이유냐? 이유가 네네네. 왜 있는 거냐? 네네네. 무슨 이유냐? 그 이유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60작 다 한 사람 선발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네. 부분도 좀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즌제 게임에서 시즌이 변경될 때 보통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던파에서도 좀 많이 그랬었고, 근데 예. 이게 그래? 저는 좀 옳지 않다라는 템을 생각을 갖고 유지를 안 있습니다. 하는구나. 그래서 이번 시즌을 좀 기념할 수 있는 뭐 지금만 얻을 수 있는 한정판 그런 보상들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한정판? 맞습니다. 그러니까 60작 다 한 분들께. 네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 그 보상에 대한 장표가 있어요. 그거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 어떤 아니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네. 뭐지? 중천에 관련된 지금 시즌 계획이라고 위에 나와 있는데 지금 언급 주셨던 것은 아무래도 60작 다 한 분들에게 네네네.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언급을 주셨는데. 구두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 저희 안 계신 무와 그리고 로페즈 관련된 아바타를 따로 찍었고요. 그래서 따로?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로페즈 망토 아바타와 안 계신 무 베일 아바타를 따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2차 각성 스킬 컷신도 따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안 계신 명예 칭호도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은 저희 8월 29일까지 그 60작을 이미 하신 분들께 그냥 조건 없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까지? 네, 그리고 다시는 획득하실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색상 배리를 해서 뭐 출시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완전 한정판. 네. 완전 와. 한정판인데 60작을 이미 하신 분들은 진짜 일단 이걸 메리트 그냥 있겠다. 조건 없이 받아가시고 네. 29일까지 만약에 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리고 지금도 좀 이런 글도 있어요. 또 명예보상이냐. 네. 예.
그렇게 또 느끼실 수 명예보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고민을 했고요. 뭐 추가적인 보상을 하나 더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작 마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정판 그 보상 외에도 외에도요? 네, 중천에서 등장할 벨트 보주를 미리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천이요? 다음 시즌 거? 네, 맞습니다. 그럼 스펙이 맞습니다. 더 있는 거겠죠? 예. 네. 그래서 스펙 같은 경우에 지금 미리 투자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또 다시 스펙에서 어느 정도는 앞서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천 보주 일종을 하나 더 가져와 가지고 제공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러면은 언급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명예보상 관련된 시즌 한정 기프트, 2차 각성 스킬 컷신이나 명예칭호나 이 아바타에 관련된 이 부분들도 드리지만 네. 분명히 그 새 시즌에 네. 종결에 관련된 종결급이라고 표현해 줬으니까 네네. 그 급에 있는 스펙이 붙어 있는 것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그거 하나에 이 덜 맞춰도 정도면은, 되는 거네. 사실 60작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에너지를 쏟은 거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분들을 위한 좀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시즌에 대한 노력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념할 수 있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에 이제 걸맞는 앞으로 이제 플레이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같은 경우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이 외에도 그 이제 성장 수준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는 저희가 샵을 하나 또 마련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60작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거고 그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계속 저희가 경험치 비례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배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더 낮은 보상들을 획득하실 수 있는 그런 샵을 마련을 했고 이 부분 곧 공지로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개개인이 좀 많이 다를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 채팅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뭐 어느 네. 정도 작을 했었을 때 되는 건가요? 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글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40작은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40작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네. 디테일에 관련된 부분들은 추후 정리해서 주신다는 거죠? 네네네. 네. 정리해서 주신다는 그런 50작까지 이벤트로 내용들까지 주지 한번 않았나? 전해드려봤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다시 처음 살짝 말씀 주셨던 내용대로 네. 이 중전 시즌이 당겨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인공신 레이드가 이제 밀리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네네네. 생긴 거잖아요. 네네네. 이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 이유 설명드릴 거고 일단 질문 하나 있나요? 올라왔는데 캐릭당으로 드릴 거예요. 계정당으로 드리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캐릭당으로 다 노력을 하셨으니까 캐릭당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캐스터님 질문에 답변 드리면 네. 사실 지금의 성장과 커스텀 메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음 레이드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질 사도 스토리가 나오면은 재미있을까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많이 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다음 레이드에서 태초 미스트 기어 나오고 경매 보상으로 태초 경계 파편 7개씩 나오고 태초 커스텀 뭐 돌려야 되고 뭐 태초 외착큐 막 쏟아지고 거의 매일매일 태초 성장 누르는 것들 반복하는 것들 사실 현재 시즌에다가 다음 레이드 얹으면은 지금 말씀드린 미래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반복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내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내. 아는데 왜 그래? 이러면서 잘 되게 아네. 재밌었어요. 예. 네. 그래서 계획을 반드시 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좀 했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아까도 보셨겠지만 기존 흐름대로였으면은 적어도 다음 시즌은 내년 하반기였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던파에 이제 미래를 잘 준비를 해서 몸과 여러분들께 이제 선보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그치? 레이드를 오픈하기 전에 성장 시즌 종료시키고 그리고 커스텀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도록 하고 중천 시즌을 최대한 당겨서 먼저 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맛있어진 보상 그리고 더 좋은 아이템들이 존재하는 그 시즌 위에 레기온과 레이드와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그런 사도 레이드를 이어가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조정했습니다. 지금 사실 채팅창에도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약간 보상 올리고 뭐 전반적인 내용들 하니까 대로 바뀌었네요. 아까 처음에 성함의 시작이 좀 약간 달랐는데 네. 대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네. 여러분들 그 채팅 질문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 더 있을까요?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면.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직까지 되는 아니라고 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직까지 관련된 되면 궁금증 안 혹시 돼. 있으시면 제가 전해드릴게요. 이것도 아. 60점 몇 부위 뭐 이런 것부터. 네네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아바타 보상이랑 그 전반적인 그 벨트 보조 보상 같은 경우에는 전부위 60작 완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전부위. 네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전부위 그치, 전부위로 60장이고 해야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약간 응. 단계별로 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증폭 리셋되냐라는 증폭 리셋 안 됩니다. 네. 요건 알리셋 안 된다고. 네네. 네. 직업 상향 기준은 나중에 저희 준비한 코너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중까지는 올라오셨네요. 중종비까지 올라오신. 네,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다가가겠다는 의미로 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뭐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중천 시즌 계획까지 한번 저희가 전해드려봤었고, 네. 지금 관련된 시즌 한정 기프트까지도 이제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의 일정들 중간에 한번 살짝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요? 그 준비된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뭔가의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이제 9월 초라고 이제 언급을 좀 드렸었고 9월 5일 이런 언급을 드렸었고 그리고 중천 이제 업데이트 전후에 컵슨 장비 시스템 삭제 관련된 뭐 이런 내용도 좀 언급을 주셨고 캐릭터 스킬 변화? 근데 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렇죠? 사도 중심의 콘텐츠 개발과 캐릭터 스킬 기능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을 안 주셨으니까 네네. 그럼 이건 뭔가요? 사도 중심의 콘텐츠 개발인데 네. 글쎄요, 이게 인공신 얘기를 저희가 또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연결이 되나요? 사도가 안 나오고 인공신이 나오는데? 이 부분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고요. 그 인공신 네. 레이드와 안개신 레이드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거의 비슷하다 아니면 뭐 재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설명을 좀 잘 못 드려서 그런 것 같고요. 다시 제대로 설명을 드리면 인공신 라벨 레이드는 구조랑 리소스랑 스토리 모두 기존 안개신 레이드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레이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신이 안개신과 좀 유사한 서사가 아니냐 이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뭐 또 해야 돼? 이렇게 네네. 느끼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네네. 이게 연결고리가 있군요. 네네. 인공신 레이드는 사실 배경부터 다릅니다. 과거 테라 행성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고요. 단순히 인공신 라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테라 출신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사도에 중요한 과거 이야기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가 앞으로 사도 중심의 콘텐츠를 계속 풀어 나갈 예정이에요. 예. 그동안 좀 돌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직진할 건데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도의 과거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했었다. 이게 일단 이 아트웍 몇 개만으로도 조금씩 머릿속에 연결되는 게 있는데 굉장히 이러니까 중요한 상황이네요. 네. 이미 예상하시는 약간 분들도 파스텔러 칠한 것 같아. 엄청나게 올리고 계시는 상황이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깨어난 숲에서 갑자기 디레지에가 등장했던 장면들도 이런 빌드업을 앞으로 하기 위한 장치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베누스 레기온 또한 이 중천 시즌에 등장할 또 다른 사도와 아주 연관성 깊은 이야기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첨언드리면 지난 디렉트 노트에서 미의 여신 베누스 시안을 좀 공개를 드리면서 스토리랑 아트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네. 베누스 쪽 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의 여신인 만큼 아주 각 잡고 등장인물들과 컨셉에 대한 표현을 아주 임팩트 있게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관련된 내용들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아마도 순서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네.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인공신 뒤로 밀린 거 네. 개발 안 된 거 아니냐. 네. 그래갖고 막 뒤로 밀리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지? 네네. 괜히 밀릴 이유가 없지.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인공신은 제가 중단을 시켰고요. 지금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중천을 앞당기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인력을 빼서 지금 중천에 지금 투입을 한 상태고요. 그런데 그러면 인공신 아무것도 개발이 안 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반 이상 제작이 돼서 원래대로라면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즌 위에다가 레이드 얻는 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부분부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오늘 네네. 주신 건데 잠깐 나왔던 내용이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스토리도 그런 거냐? 스토리가 리셋되는 거냐? 라고 아까 궁금증을 남기시네요. 스토리요. 네.
바뀌기 원하는 좀 스토리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 선계에 저희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좀 아쉬운 목소리, 뭐 따가운 질타 등 많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선계, 뭐 클라디스 지금 얘기 주시는데 네. 그 선계의 어떤 조화 부조화 사이에서 뭐 방황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인물을 통해서 좀 풀어보려고 했던 그 의도와 다르게 예. 실제로는 이게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먼저 중천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선계 시즌 스토리를 완전히 리뉴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부분도 리뉴얼이 있군요. 네. 예. 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약간 아쉽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분명히 계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다. 뭐 네. 이런 언급을 좀 주셨습니다. 스토리 변화. 아, 이제 인공신에 관련된 내용들, 쭉 한번 좀 말씀드렸고, 이제 중천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연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중천 자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예,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혹시 조금이라도 그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직 뭐 많은 부분들이 개발된 상태는 아니고 이제 이런 방향을 좀 소개해드리는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뭐 결심을 했습니다 단계지만 그래도 어떤 키를 잡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지는 장표 정도는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까요? 중천. 아, 광고 뭐야? 광고 왜 또? 중천. 섬 장비 지워졌고, 또 연고도 지워졌네. 예. 그리고 이제 몇 개의 단어들이 이제 뭐 쭉쭉 있는 느낌이에요. 아이템 크고, 뭐 직관성 크고, 체험 변화 크고. 가려져 예. 있는 건 파밍입니다. 이런 정도의 느낌. 네네. 이게 다 중천하고 연결돼 있다는 네네 건가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번 선계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매우 비직관적인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모로. 그리고 네. 특히나 아이템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직관성 가장 위에 놨던 부분들도 그런 포인트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재 준비 중인 중천 그냥 컨셉 아트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네요? 아트도 있어? 네. 이거 전화기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 입장에서 보이실래나? 빡센데. 예. 요건데. 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보는- 지금은 아주 뭐 컨셉 단계라서 이렇게 좀 작게 보여드리겠지만은 이제 좀 더 구체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선명한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저는 좀 뭐 1월 드리려고 하고요. 중순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어. 사실 덤페에서 자세히 공개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11월, 12월까지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기에는 나오린 곧 이 내용들 좀 크게 볼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네, 하고요. 그럴 수 있지. 그때까지 기다리시기엔 너무 늦어서 그보다 빠른 10월에 덤페와 별도로 중천 소개 방송을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천 세계 이게 방송. 사실 그 노안 이슈라고 쓰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노안 아니어도 잘 안 보여. 저 옆에 있었는데도 잘 안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아니 나중에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약간 숨겨놓은 것 같은데 네네. 예. 그런 걸게요. 그런 걸 것 네네.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10월에 또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노안 아니에요. 저 노안이라고 쓰셨네. 저 노안 아니에요. 저 난시가 있어가지고 쓸데없는 정보긴 한데 노안 안 왔어요 아직.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쭉 써주신 내용 중에서 네. 캐릭터 스킬 변화에 대한 네네. 맞아, 내용들이 스케일 변화 있었잖아요. 네 번째 네네. 있었지. 그거는 뭔가 사실 그거는 아무래도 음, 밸런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와, 아까부터도 밸런스 패치 너무 계속 얘기 써 부럽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네. 밸런스 얘기는 왜 안 하냐? 밸런스 얘기가 지금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좀 네. 궁금한 것도 알겠는데 중천도 궁금한데 네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밸런스에 대한 궁금증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네네네. 그렇죠?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지나가던 그 채팅 중에 네. 그 얘기 하나 있었어요. 그럼 만렙 확장은 안 할 거냐? 라는 얘기 아, 주셨는데 만렙 만렙 확장. 확장 할 겁니다. 맞네, 화장은. 네, 네. 네, 네. 110이 밸런스 말렙이었나? 관련해서 뭐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겠지만 그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저희 내부 지표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지표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준비해온 내용이 있습니다. 내부 지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캐릭터 밸런스 진행할 때 다양한 데이터들 좀 수집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컨텐츠별로 특정 몬스터 기준으로 얼마나 데미지 주는지 그리고 이게 실서버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를 저희가 다 로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전직별로 딜링 비중을 보여주는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여드릴 데이터는 그 내부 집계 지표 중 하나고요. 이 지표는 고려 필요한 다양한 변수와 조건으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딱 가져왔습니다. 요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몇 개는 이름이 아예 다 없는데 한 두 개는 오픈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해당 지표는 6월, 7월 밸런스 패치 거의 적용된 5% 이후에 차이가 안개신 나네. 레이드 보스 몬스터 중에 한 종의 데미지 데이터고요. 헌터랑 비질란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가된 캐릭터라서 그러면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35%, 공개를 40% 했고요. 기준? 두 캐릭터는 출시 당시에 올해 새로 잡은 밸런스 패치 기준이 선적용이 됐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상위권에 있었고요. 6, 7월 밸런스 패치 적용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그 비중이 좀 달라진 상태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나오는 순간 쓰셨어. 이거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 네. 던담 저격이냐 뭐 이러면서 던담 관련된 내용들을 엄청나게 API 사이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엄청나게 좀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신 상황이 되겠는데 네네. 이 내부 데이터에서 좀 약간 애매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 하시면서 일단 비질란테 헌터만 딱 보이니까 네. 그렇죠? 이건데 전 직업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버퍼 그쵸? 제외한 모든 딜러 전직 모험가 여러분들이 진짜 실서버에 남기신 그 실전 딜 데이터를 집계한 값입니다. 최대한 캐릭터 간 실제 성능 비교하실 수 있도록 장착하신 장비 조건도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만 가져왔고요. 예. 그리고 너무 데이터가 튀는 부분들도 다 삭제하고 그리고 뭐 쩔 파티나 뭐 이런 부분들에 약간 데이터에 오류 줄 수 있는 것들도 다 삭제한 데이터고요. 그리고 좌측에 가까울수록 파티 내에서 좀 높은 데미지, 우측은 좀 그 반대인데요. 저기서 중요한 거는 Y축이에요. Y축에 지금 30%, 35% 써 있는데요. 예. 이게 버퍼 제외하면 한 파티에 한 명당 33.33%의 딜량이 기대값이거든요. 아, 그래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지? 그 기대가? 기대값에 최대한 격차를 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왜 그 8월은 적용이 안 된 건가요? 8월 밸런스 패치 데이터까지 가져오려고 했는데요. 8월 예. 발표하고 나서 아직 쌓여있는 데이터가 좀 적으니까 데이터 모수 자체가 적으면은 좀 오류가 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비질란테가 여기 있는데 앞에 더 있어? 왜 이렇게 뭐가 잔뜩 있어? 그럼 1등은 도대체 누군가? 라고 계속 추측을 하고 계세요. 네. 1등 누구냐고. 네네. 1등 뭐 웨펀 아니냐 뭐 누구 또 어따 아니냐 뭐 아수 얘기하시고 뭐 네. 소환사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이거 소환사. 얘기가 되나요? 1위? 네, 사실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순위보다 이 격차를 줄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지표를 보여드리면 당연히 궁금하실 것 같고요. 맞아요. 가장 왼쪽의 주인공은 섀도우 댄서입니다. 이거 분명히 그 난이도가 굉장히 좀 고난이도니까 네네. 고난도니까 이거 그리고 워낙 또 이게 상위권으로 예측하시는 분들이 그치, 있긴 난이도가 있었는데 높으면 킹대 어쩔 수 아니냐 없지. 그래서 헉 나오면서 물음표가 막 뜨는데 네. 왜냐면 이 물음표는 그 정도야?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잖아요. 네네네. 예. 사실 쉐대는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고 딜링 환경이 좀 갖춰지면은 되게 딜포팅이 카레나 좋은 그런 캐릭터로 애들. 설계됐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높은 지표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8월에서 쉐덴이 누락이 됐구나. 뭐 이런 네네. 얘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아까 전에 그러면 그 화려한 그 영상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데 네. 소환사 있잖아요. 소환사. 네. 소환사 5%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앞으로 도대체 소환사는 상관없음, 지금 어디 개웃기네.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맞지. 소환사는 10위권 내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맞습니다. 10위권 안에 있다? 네. 이게 소환사가 그런 10일 거 아니야? 상황이구나.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약간, 역시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반대편도 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 노란색 줄 30%에서 35% 사이가 이제 기준이라고 언급을 주셨는데. 네. 근데 저 끝에 있는 하나는 그 노란색 줄의 밑에도 지금 안 닿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저 직업군은 어떤 직업인가요? 네. 해당 캐릭터는 쿠노이치입니다. 쿠노이치요? 네. 쿠노이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에 비해 제가 비교 분석을 계속 해봐도 네. 이게 성능 보완이 정말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쿠노이치.
긴급 패치하려고 하고요. 차주 퍼섭에 빠르게 조정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건 핫픽스네요? 네. 아, 차주에 차주 다음 주? 네. 예. 이걸 또 지켜보시면서, 뭐, 맞다, 틀리다, 뭐, 이거 심각하다, 이게 맞았구나, 막 이런 얘기를 쓰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이 계셨는데, 그런데 이게 공통적으로 의아해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미 뭐 이름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엑스담 거기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한 40%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뭐 한 38, 9 뭐 이런 정도로 인지를 하고 계셨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언급을 이렇게 주시니까 약간 이게 맞아? 라고 느끼시는 것 같긴 해요. 그쵸. 예. 그리고 뭐 절대 격차가 지금 발생하지 않는 정말 좋은 밸런스다라고 말씀도 못 드리고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뭐 거의 40%에 육박하는 정도의 격차까지는 아니었고요. 예. 실전들 기준으로는. 그래서 발표 전에 올해 저희가 6, 7, 8 발표를 진행했잖아요. 그때 전에는 사실 실제로 25% 정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네, 그 차이는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8월 밸런스 패치 저희가 진행을 했고 이제 쿠노이치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격차가 훨씬 더 줄어들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캐릭터 간 성능 간극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당연히 계속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지, 그 제일 순위 생각했던 이런 대로 뿐만 생각보다 아니라 차이 사실 많이 안 격차를 나면은- 줄이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좀 언급을 주시니까 네. 재미있게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실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부에서 집계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 외에 고민을 정말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밸런스 관련해서는 20표만 아니라 또 다른 요소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전 딜링 지표 외에 캐릭터가 가진 성능 같은 경우에는 최대 포텐셜 검증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R&D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AI를 활용을 해서 학습 모델로 사람이 테스트할 수 없을 정도의 횟수를 시행을 해보면서 저희가 머신러닝을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AI요? AI? 네, 그럼 맞습니다. AI가 뭐 빌드 다 찍고 뭐 금융 챌린지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수를 전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 챌린지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더 많은 변수 계산이 가능한 AI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메타에서 그리고 다른 장비들로 뭐 이렇게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사람은 해서 한정적이고 정확하게 이제 메타는 저희가 테스트를 바뀔 좀 더 진행할 아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밸런스를 고려하는 시간들이 변수가 크게 많이 생길 줄어들 수 거라고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모험가님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최신 메타와 던전 기준으로 잘 맞는 밸런스를 선보일 수 있게 최선 다하겠습니다. 일단 그 밸런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노력하겠다. 그리고 AI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언급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를 돌리면 좀 뭔가 안정적인 데이터가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네. 우리 기존의 담당자에 대한 그걱정까지 해주시는 그런 채팅글들이 쭉 한번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그렇게 전에 스포츠 따지면은 지나갔는데 딜 차이가 뭐 많이 인수하는 나는 거 아니냐, 거는 그냥 뭐 컨트롤 이런. 차이네. 아, 그렇게 이거 뭐 따지면. 던담 인수하냐 뭐 이런 얘기 올라오는 그런 네. 내용들도 있었는데 네, 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러니까 결국 파티 구인하려면 네. 실전에서 센 거, 이게 뭐 실전에서 어떤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전 네네. 딜. 그 컷이 네.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네네. 이런 언급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저희 파티창 보면은 숫자, 슬러시 숫자 이렇게 해서 모집하는 거 네. 뭐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 그냥 슬러시 이게 숫자? 뭐지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숫자도 좀 저는 좀 슬픈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치.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컨텐츠들이 계속 쌓이는 과정에서 명성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가 준 직관성이 손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메이플 커스텀을 예로 러든 들면은 전투력. 같은 레어리티의 장비인데 이게 세팅에 따라서 뭐 같은 장비더라도 어떤 거는 거의 딜에 영향을 안 주고 옵션이 4개가 뭐 잘 붙으면은 거의 20% 이상의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차이가 오.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예. 심지어 이게 같은 명성인데. 그러니까 직관적인 데미지 자체를 명성 수치가 반영을 못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캐릭터마다 효율이 다른 특정 레벨 때 강화 옵션까지 존재를 하다 보니까 더욱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API 사이트의 의존도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3,000. 그 API 3,200.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선계 시즌에서 스펙업을 여기서 재미있었다라고 하시는 저 의견도 200이 좀 많이 이제 5천만 봤고요. 풀마단이잖아. 누가 8,000에 200 올렸네. 네. 네, 부끄럽지만 그런 환경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숫자만으로도 여러 느낌을 좀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API 사이트의 오류가 뭐 잠깐 어떠다가 생기게 되면
실제 패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플레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체감에 대해서 논할 정도로 네. 의존이 상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기를 좀 바라시는 것 같았거든요. 네네네. 예. 저희 뭐 게임 더 편리하게 즐기시라고 저희가 API를 제공을 해드렸는데 예. 사실 이 API 사이트 활용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좀 이게 이거 없으면은 파티 구성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은 API 사이트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 이번 시즌의 장비 체계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천에서는 커스텀 장비를 벗으실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리고 장비의 직관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템의 아이콘만 보면은 그 장비의 강함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이템 얻고 나서 다시 Alt 탭 눌러서 아니면 옆에 있는 모니터에 있는 인터넷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캐릭터 인포로도 종합적인 강함을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장비를 획득을 하면은 이게 모험가님이 이건 내가 쓸 거, 안 쓸 거 이런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다른 모험가님들의 장비창을 딱 열었을 때도 이분은 합격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PI 사이트가 필수가 아니라 그 선택과 참고의 영역이 되도록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나왔었던 그 단어 중에 직관성에 대한 단어가 크게 있었는데 네. 그런 직관성을 올려서 맞습니다. 지금 뭐 API 사이트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뭐 너무 의존되지 않게 네. 하겠다 이런 언급을 주셨는데 네. 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 내용이 나온 김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괜찮다 그런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언급을 좀 주셨는데 스킬 상향폭에 관련된 내용들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스킬 네네. 상향폭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떻게 일괄적으로 딱 올라가는데 왜 이게 비슷하게 올라가냐? 네. 이 부분은 왜 그런 거냐? 라는 네. 그 궁금증들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제약이 있었고요. 제약을 없앴는데요. 제약을 없앴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약? 이거는 어떤 부분일까요? 네. 먼저 유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유료화요? 네. 예. 저희가 캐릭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비나 유료화에 종속된 이제 스킬 어떤 효과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밸런스 패치를 하는데도 제약이 있었고, 그리고 모험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에 따라서 스킬을 바꾸는 것도 어려우시고, 그러니까 또 저희는 또 발표하기가 또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모험가님들께 스킬 선택의 자유도를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킬 선택의 자유요? 네, 맞습니다. 예. 현재 교불 칭호나 예. 교불 레무클 같은 경우에는 스킬 레벨 달려 있는데요. 예. 이거 변경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칭호 사고 뭐 바꾸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변경 가능하면 변경 비용이 궁금한 거잖아요. 비용. 네, 네. 비용은 무료입니다. 무료요? 네. 없이? 네, 맞습니다. 비용 없이? 네. 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상을 너무 충격인데?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뭐 하면서 극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조건. 부분이 그만큼 필요하다. 아까 중에서 상으로 올라왔는데 대으로 올라오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실 것 같은데 이게 와. 언제 그럼 가능한 거예요? 9월 5일에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것도 9월 5일. 저 뭐야? 이것도 9월 5일 날 가능하다. 아리 친구. 취지 자체가 굉장히 좀 인상 깊네. 스킬 무료 변경 기능을 넣어주셨고 대상. 스킬 선택의 패치 자유도 칭화. 이런 취지 자체가 칭호 굉장히 많은 정상화. 분들의 공감을 네.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취지가 스킬 선택의 자유도였고요. 지금 다음 패키지 칭호 바뀐다, 인플레 친다라는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왜냐면은 이제 곧 패키지 끝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패키지에 칭호 인플레 없습니다. 칭호 인플레 없답니다. 네. 다음 패키지 칭호 바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걱정하셨던 분들의 그 마음이 있는데 네. 그거 없답니다. 인플레. 네. 계속 얘기 드리면, 같은 맥락에서 신규 스킬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하나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신규 스킬? 스킬 기능 변화 시스템? 스킬 기능 변화 시스템? 네,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스킬 기능을 변화하는 거 비슷한 맥락으로 탈리스만이랑 결전 무기가 존재하는데요. 예. 이거보다 더 여러 개의 스킬의 변화를 하실 수 있고 선택하실 수 있게 해보려고 해요. 이게 그게 삭제된 탈리스만 3개밖에 못 탈리스만 고르니까 룬. 선택 제한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네.
그 내년 상반기에 업데이트하려고 지금 열심히 한꺼번에 다 업데이트하려고 해요. 전 캐릭터를.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탈리스만이랑 룬이랑 TP는 삭제되고 자유롭게 스킬들 지금보다 더 많은 스킬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 체질에 대한 대변화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캐릭터에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밸런스까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그런 부분들까지 쭉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BM. 신규 BM 신규 BM이라고 이거 걱정하실만 하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치, 관련해서 신규 유료화는 BM이지. 전혀 엮이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거 유료 아니다. 네. 이건 아니다. 신규 BM도 유료하다. 아니다. 네. 여러분들 채팅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네. 관련된 내용들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야, 전해드려. 날카로웠다. 자, 이제 캐릭터 이야기의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그 내용이 있었죠. 저희가 10월 중에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격과 도트 리뉴얼. 네. 이걸 우리가 예전에 큰 그림에서 한번 봤었거든요. 네네. 그지, 그 올해 도트와 있을 여격과 도트 변경된다고. 리뉴얼 계획은 10월이라고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예. 날짜 확실하게 해드려서 기다리시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10월 17일 업데이트 바로 하겠습니다. 10월 17일. 네, 오늘은 중간 과정을 조금은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이미지 가져왔습니다. 볼까요? 요렇게. 뭔가 비율이 좀 달라진 느낌인데, 좀 길쭉한 느낌으로, 그쵸? 커스터마이징에 위로 대해서 조금 올라간 굉장히 느낌이네. 진중한 마음을 갖고 지켜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약간 싹 스쳐 지나가서 잘 못 보고 그까지 가셨네. 극종미. 그 사이에. 근데, 비율이 좀 바뀌었어요. 좀 길쭉하게 좀 바뀌었어요. 네. 제가 대신 가까이 좀 봐드렸어요. 이런 내용들까지, 아바타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말씀을 전해드려 봤네요. 그쵸? 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저희 던파TV 하고 홈페이지에서 또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그 컨퍼런스니까 네. 관련된 내용을 또 전해드리는 그런 내용이니까. 네네. 그리고 아바타 얘기 나온 김에 저는 좀 어떻게 17분? 하면은 모험가 여러분들께서 매력적으로 느끼실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예. 아트나 아바타 측면에서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좀 뭐 몇 가지 아이디어가 좀 있어서 아이디어? 네, 좀 강하게 좀 푸시를 했어요. 푸시를 해서 좀 이 아이디어로 시안을 좀 뽑아달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럼 그거 직전에 바로 요거까지만. 네네. 아바타 매물이 진짜 없다고, 뭐 이거 좀 풀어라. 네네네. 제발. 광고 컷? 갖고 싶은 아바타 있는데 더 이상 구할 수 없어가지고 그 부분 해소하려고 저희가 그 이달의 아바타라는 것들을 제공을 했었는데요. 이게 네. 이제 저희가 아바타 정수로 구매를 하고 교환 불가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시즌 끝나면 결국에 못 사는 건 또 매한가지긴 하거든요. 예. 이거는 그 세라로 구매하실 수 있게 하고 교환 가능 옵션으로 좀 바꾸고 기존에 갖고 계셨던 그 정수 같은 경우에는 상점에서 다시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서 시장에 좀 더 풀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아바타에 대한 그 약간 개편들이 네네. 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그리고 계속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아바타, 뭔가 더 준비하시나? 네네네. 뭐, 제가 좀 강하게 좀 푸시를 해서 뽑아온 시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어떤 거요? 보실까요? 시안? 아이디어 시안? 굉장히 일괄적으로 그 뭐랄까요? 동물에 관련된 그런 아바타네요. 그렇죠? 예. 케이퍼레이아스. 채팅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취향과 좀 맞아떨어지는 게 좀 있나 본데요? 예. 이거 또 있네. 이런 느낌으로. 대그까지 나갔네요. 예.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네. 예. 이런 느낌으로다가. 예전 아이디어 시안인데도 불구하고 네. 여러분들의 반응들은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예. 이게 네. 당장은 뭐 정해진 다른 작업이나 출시 계획들도 있어가지고 지금 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빨리 시안을 뽑아달라고 푸시를 해서 나온 그냥 지금 아이디어 시안 단계예요. 근데 이제 저희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출시 타이밍은 내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께서 아까 아바타에 관련된 그 채팅도 마찬가지고 글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다양한 니즈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 피로도를 좀 채워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아바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바타나 아트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모험가 여러분들이 많은 애정 갖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게임 서비스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더 신경 근데 쓰겠습니다. 저것도 일부 음. 게임성이지. 아. 코디하는 것처럼. 이거 아, 뭐 코디구나. 사실 뭐 니즈에 관련된 부분들은 누구의 니즈인지가 중요하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다양한 분들의 뭐 여러분들의 뭐 니즈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이 내부에 누군가의 니즈가 있겠죠. 예, 다양한 니즈를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또 준비되고 있다는 거.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드리면서 준비된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의 글들, 를 읽어드리고 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그러지, 양해 던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아니 혹시나 그 뭐지?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계속 남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단종 뭐 아바타. 관련된 질문이 또 있네요. 단종 아바타 V당 아. 업데이트인데 풀어줄 생각 없으시냐고. 네네. 아, 사실 단종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매우 높아서 그 훼손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훼손이 덜한 방식으로 고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지금 수요 단종 대비해서 아바타 안 공급이 푸는 게 완전히 낫긴 한데. 그냥 말라 있는 상태 또 맞기 때문에 그래서 뭐 확정은 아니지만 나중에 뭐 재봉틀이라든지 기타 어떤 수단들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정리가 되면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확실한 거는 기존 가치를 훼손을 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근데 대한 저거 고민은 사놓은 좀 사람은 할 얼마나 시간을 가치가 좀 높을 주시면 텐데.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내용들을 주고 그럼 계십니다. 맞지?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견들도 네. 있었고, 참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답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훅 지나갔는데, 그러면서도 진작 이렇게 소통하지. 네. 예, 내용들이에요. 좀 소통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남겨주신 분들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소통 제대로 못했다는 피드백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 매일매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차원에서 소통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요. 업데이트 의도를 더 잘 설명해 드리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짧더라도 공지나 개발자 노트 같은 경우도 뭐 내용이 많이 모여야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짧더라도 설명드리고 그리고 옆에 성캐님 없이 저 혼자 소통 방송도 좀 앞으로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번에 플랜 다시 수립한 것처럼 또 필요한 건 또 부수고 다시 또 새로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획 의도 수상히 풀 수 있도록 하겠고 모험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거나 답답해하실 부분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중간에 어떤 내용에서 저도 놀라서 그런 거긴 한데 여러분께서 혹시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네. 예전에 제가 그 덤페 때만 나왔었을 때 와 너는 왜 축제에만 가냐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어떻게 보면 진중한 자리에도 함께했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출이 된다면 하나 더 갈까요? 뭐 돈이 휴먼- 된다면 가야지. 휴면 네, 휴면 네. 닉네임 네. 이거를 뭐 풀 생각 없으시냐고 좀 물어보시네. 돌아가서 데이터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휴면도 좀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그 기간에 따라서 이거 정말 영영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계정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다시 좀 돌려드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그냥 안 쓰이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니까 데이터 한번 뽑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소통에 관련된 내용들 언급해 주시면서 마지막 닉네임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메이플은 오늘 닉네임 풀어가지고 더 하실 얘기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그 저희 개발실의 개발 조직의 가장 큰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온 자리라서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드렸고 네. 이 내용을 이제 정말 앞으로 열심히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네. 제가 뭐 이런 행사하고 나서 보상이 뭐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소소하게 선물 또 준비를 했고요. 예. 네네. 와 저기는 선물도 있어. 어떤 선물이요? 네. 소소한 선물? 진각선 아바타 풀세트 상자하고 고대 황금 증폭서 2개, 19주년 기념품 3종 세트 준비해 주셨네요. 네네.
그 던파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접속하시면 바로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바로 던파 끼고 지금입니다. 들어가시구나. 지금입니다. 스페셜 기프트 보상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획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던파의 그 체질에 대한 변경 상황, 뭐 여러 가지 시즌의 변경, 뭐 다양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디렉터로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을 쭉 한번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더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면 오늘 네, 하드한 계신 설명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드한 계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이게 제가 진짜 뼈아픈 부분이거든요. 네. 디톡스 때 제가 하드한 계신 발표했을 때 저게 저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냐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그냥 뭐 하드모드에 대해서 아쉬워하셨던 분들도 계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3페이지 같은 경우를 좀 바꿔봤어요. 지금 테르미누스하고 이제 전투를 막 돌아가면서 하는 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드모드 3페이지에서는 모든 공대가 무와 조우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10월 17일에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보상으로 또 새로운 재미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추억의 이름들이 올라오면서 그래 이 방향이다라고 언급을 주시는 분들까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오늘 쭉 한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오늘 한 내용들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 쭉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저희가 9월에는 성장 시스템을 삭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안개신 레이드 개선 버전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안개신 레이드 개선 외에도 뭐 추가적인 이벤트 던파 그리고 페스티벌, 중천을 준비하실 수 있는 페스티벌. 그런 뭐 시간들을 좀 두 번이나 마련할 수 하네, 있는 그런 페스티벌을. 업데이트 준비할 거고요. 10월에 안개신 레이드 하드와 그리고 기다리셨던 여격투가 도트 리뉴얼 진행할 거고, 그리고 10월에 중천 설명회를 따로 마련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던파 페스티벌에서 중천 설명회에서 다루지 않은 그 뒤 그리고 더 상세한 내용들에 대한 얘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12월에는 윈터 페스티벌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스노우 들었거든요. 메이지? 아라드 프렌즈 말고 스노우 메이지가 진짜 주인공 아니냐라는 얘기들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스노우 메이지 주인공으로 윈터 페스티벌 한번 꾸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2025년 1월에 대망의 중천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즌에 뭐 묵은 때 그리고 정말 원치 않으셨던 그런 힘들었던 것들 다 날리시고 재밌게 던파를 즐기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서비스하겠습니다. 스노우 메이지라는 단어의 어색함을 느끼시지 않고 좀 다른 글자로 써주시는 여러분들까지 보니까 얼마나 많이 반기는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좀 지켜보시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그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개발진 입장에서는 중천 업데이트를 앞당긴다라는 그런 결정과 그런 결정을 위한 준비 과정이 짧은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모험가님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정말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긴 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던파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달려볼 수 있게 판을 바꿨으니까요. 그 판에 정말 잘 준비하고 더 재밌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던전앤파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따뜻한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글쎄요, 힘든 겨울을 지낸 뉴비분 같은데 13강 받을 수 있게 물방울 좀 달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 물방울 드리겠습니다. 네, 물방울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따뜻한 물방울까지 전해 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DDC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총괄 디렉터와 함께 앞으로 그 던파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 디톡스에서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었던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좀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아왔는데, 지금도 글들을 올려주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처럼 지금 적극적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잊지 마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소통을 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곧도록 다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을 기약을 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쭉 정리해볼까? 한번 들은 거? 잠깐만. 저 정리를 해보자면은 정리한 거를 찾아놨는데 일단은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하드 리셋? 이거는 다음 시즌이 어떻게 돌아가는 완전히 시즌이라 표현을 하고 완전히 갈아엎는다? 라고 생각이 났음. 로아는 그냥 다음 지역으로 갈 수 있게 업데이트 아니 시즌 변경이라고 하면 던파는 갈아엎으려고 갈아엎어서 완전히 새롭게 리메이크 하겠다 라는 생각. 그래가지고 나 요거는 괜찮을지도? 괜찮을지도? 아직 그 방송으로 본 거지만 불편한 거 해소. 바로 밑에 있죠? 불편한 거 해소.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그 옵션 보면은 그 뭐라 하지? 그 장비 성장이잖아 이게. 메이플로 따지면 그 공격력이 장비 성장에 따라서 장비 성장에 따라서 무기 공격력 달라짐. 이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그냥 이제부터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지금까지면 장비를 얻고 성장을 시켜서 무기의 최대값을 최대값을 추출하는 것이지만 지금부터는 패치부터는 장비를 얻자마자 무기의 최대값이잖아. 물론 옵션 그거는 따로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은 나생물 하나 없어졌다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장비 옵션 레벨 삭제, 장비 먹여서 옵션 레벨 올리기 인데 아무튼 이렇게 됐고, 세 번째로는 뭐냐, 신규 유저 100% 중에서 10% 남았다는데 요거 살짝 아쉬움. 이거 살짝 아쉬움. 90%가 떠나는 이유를 뭐라 하지? 설명을 놓쳤다? 왜 어느 구간에서 떨어지는지 설명이 없어서 아쉽다. 전체적인 거, 전체적이어가지고 약간 어느 구간 몇 퍼센트는 초반구요. 말렙 찍기 전
접근 후, 이제 200단? 100단으로 따지면은, 말렙 전, 말렙하고, 이제, 200단으로 따지면은 100, 말렙 말렙, 그 다음 100단, 200단, 이렇게 있을 텐데, 무자본으로 따졌을 때, 5000 풀마 기준, 풀마단 기준에서 이렇게 나눠졌으면은, 좀 어느 구간에 패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나는 한 요쯤? 여기쯤이어가지고, 솔직히, 던파 뭘 해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 그래서 접은 게 크긴 해. 주간 미션? 주간 1 미션. 오케이. 주간 미션. 오케이. 근데, 진짜 모르겠음. 이해는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진짜 모르겠는? 메이플로 따지면은, 뭐냐? 잠깐만, 메이플로 따지면은, 어, 메이플로 따지면, 점핑해서 스데미까지 잡는데, 갑자기, 아니, 스데미까지 점핑했는데, 점핑 시켰는데, 루시드 윌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느낌? 딱 이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밑에 구간을 약간 너무 스무스하게 넘기니까 그런 느낌인가? 잘 모르겠다. 아! 그거 있다. 메플로 따지면 6차 전직 260 찍었는데 어떻게 보스 가는지 모르겠음. 주간 보스? 어떻게 주간 보스 가고 잡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요거 조금 큰 듯? 아마 요 구간에서는 그나마 카루타? 아니, 루시드 윌? 그 구간까지는 넘긴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잘 모르겠단 말이지. 그래서, 말렙을 찍었어. 보상을 받았어. 근데 보스를 어떻게 돌지 몰라. 아이템 다 박았어. 찍고, 다 받았는데, 모르는 느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떠났긴 했는데, 약간 표시를 안 해줘가지고, 좀 궁금하긴 하네, 요 구간에는. 그래서, 좀 아쉬운?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성장 시스템 삭제로 인한 골드 너프? 골드 너프 하면은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골드 너프. 메이플로 따지면, 아니다, 메이플로 따지기가 어렵구나, 그거는. 성장 시스템을 삭제를 하니까, 성장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장비 옵션 레벨 따지고 그런 거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좀, 조금 두고 봐야 할 듯, 특히 경매장? 이건 시세가 변할지 안 변할지 봐야 할 듯. 그래서 몇 억짜리가 골드 너프로 인해 시세가 과연
너프를, 아니, 시세가 과연 줄어들지, 그대로일지, 봐야겠죠? 사실, 경매장도 내가 잘 안 봐서 모르긴 한데, 뭐, 필요한 아이템 있으면은 뭐 구하는 거고, 그래서, 코디로 따지면은, 코디가, 아니, 한정 판매, 코디로 따졌을 때, 두고 봐야 할 듯, 획득 골드는 줄어드는데, 비용이, 아니, 구매가가 그대로면 어렵긴 한. 그래서 요거는 좀 두고 봐야겠죠? 매플로 따지면은 지금 새로운 아이템이 떠가지고 아니, 몰라. 그거는 몰라. 몰라. 선발대를 위한 아이템? 아이템이랑 컷신은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음. 그리고 기간 안에 전 부위 60레벨 찍어도 주기 때문에 애매하게 못 찍은 사람들 전부 다 올려서 60레벨인가? 맞나? 요게? 60레벨? 가로치자. 올려서 하는 것도, 아니, 받아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듯. 선발 때의 보상이 아주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한 부위는 어쨌든 안 맞추면 되잖아. 벨트였나? 그래가지고 나 요거 괜찮다고 생각이야. 물론 선발 때 기준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전부 다 원래 메리트가 생기고, 그리고 인공사도 이야기 모르겠음. 스토리 같이 엮어버리면은 엮어야겠다. 솔직히 모르겠음. 스토리 뭐라 하지? 그 했을 때 스토리 보기가 너무 불편함. 요약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면서 레벨업, 저거 하면서 레벨업 하느니라 중요한 말렙 찍고 스토리 보고 싶어도 너무 많음. 차라리 요약본 보고 이해하는 게 더 빨라서 중간에 아니 영상? 영상으로 보는 던파 스토리 있었으면 어떨까 싶음. 인공신 내가 아는 거 최초의 사드과 최초의 누가 모르겠다. 이거는 봐야 할 것 같아서 이거는 내가 봐야지 뭐. 중천 10월에 소개방송? 중천 소개방송 다음 뭐라 하냐? 요거를 뭐라 하지? 중천 소개방송? 중천의 소개방송을 뭐라 표현을 하면 좋을까? 그냥 기대해달라. 기대해달라죠? 맞다! 요거 시즌이 있는데, 나중에 말하자. 요거는 기대해달라. 그리고 밸런스 패치. 와, 34번 기준인데,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근데 곱하기 1인 기준으로 따지면, 18% 차이. 좀 크네.
근데 세 명에 여러 명이서 하는 거니까 딱히 뭐 채워줄 수 있는 만큼이지 않나. 근데 근데 차이 조금만 한 34에서 32? 싶기도 하고 여기도 밸런스 말이 많구나. 한 35에서 31? 35에서 31? 4% 차이긴 한데 4, 32. 요 정도까지? 그래도 실력 격차? 직업 특색. 직업 특색 생각을 하면은 한 35에서 31? 한 요 정도? 요 정도까지 줄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면은 좀 그러긴 하지. 그래서 꼴등 패치 바로 하고 1등은 어차피 하고 소환사는 왜 나왔는지 솔직히 모르겠고. 그래서 AI를 통해 변수 줄이게 하면 좋긴 한데 메이플로 따졌을 때는 던파는 또 상관이 없나? 근데 AI로 변수 줄여버리면 이제 직업 밸런스 패치해도 AI가 먼저 선빵 치면 너 그 직업 아직 효과 제대로 못 내서 딜 안 나옴. 패치 없음. 그럴 수도 있을 듯? 약간 선빵 맞아버리면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AI는 잘 남았는데 너 왜 딜량이 낮음? 왜 딜량 없다고 그러면은 선빵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잘 모르겠다. 그래도 최종적인 딜표? 딜표 줄여주면은 좋긴 하지. 그래서 요거는 뭐 조금 조심해야 될 듯. 너 직업 제대로 효과 못 써. 왜 제대로 못하니? 약간 메이플로 따지면은 버프 하나 실수하면은 버프 다 썼는데 딜 제대로 박았는데 메이플로 따지면 2분 직업들 평딜러 2분 동안 보스 때릴 수 있다고 가정해야 됨. 근데 현실은 2분 동안 1분? 1분이라도 제대로 때리면 감사지. 감사해야 되지 진짜로. 그래서 요거 한 딜 차이 많이 날 듯? AI랑 현실이랑 변수를 줄여버리는 거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API 의존도에서 작업 아이템에 장비 아이템에 대한 정보는 개인적으로는 뭐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싶었는데 그냥 전투력? 메이플로 따지면 전투력인 듯? 그런 듯? 그런 게 아닐까 싶음. 2000에 200 아직도 모르겠음. 4000인가? 그게 뭔데 싶다가 근데 이게 필수잖아. 그래서 요런 거 딱 뜨고 그래서 괜찮다. 그 다음 스킬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탈레스만 삭제는 진짜 좋은 것 같아. 탈레스만이 요거는 내가 알아. 요거는 뭔지 알아. 이거는 감사하게도 탈레스만 이해함. 탈레스만이랑 칭호는 알겠음. 칭호에 약간 탈레스만. 그냥, 어떤 기분이냐면, 탈레스만은
메이플 6차 스킬 강화 느낌? 근데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 조금 더 강해되는 거?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삭제해서, 스킬 자유도, 나는 이거 주로 쓰는데, 저거를 강화해야 돼. 그러면 저거를 주로 써야 되네?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나도 약간, 소환수 하다 보니까, 굳이 저거를 써야 되나 싶은데, 저거 써야 되고, 탈레스만 있으니까 저게 더 강한데 하면서 써야 되고 그런 게 좀 큰 것 같기도 해. 그 다음 칭호는 그냥 메이플 칭호랑 비슷하다. 이거 없으면 보스 힘듦. 보스 힘든 느낌이어가지고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유럴 레벨링? 요거 잠깐 봤는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나생문이라 하든 사람들 힘들었을 듯. 이거 심지어 확정도 아님. 확정도 아니었던 것 같아서 다들 화이팅. 화이팅이라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 격투가 리메이크 솔직히 비율 성장으로 나왔는데 비율이 조금 더 증가된 건데 사실 잘 모르겠다. 시안이라 그런가? 이거는 두고 봐야 할 듯. 솔직히 해봐야 함. 여기에 퍼센트가 아니 신체가 조금 더 증가됐다고 뭐가 장점인지 보기는 좋긴 할 텐데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게 커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메이크 자체는 좋기는 한데 흠 모르겠다. 이건 두고 봐야지. 그 다음 아이디어 시야는 뭐지? 커스텀 아이디어 시연 있으면은 이거는 별말 없죠? 별 할 말이 없고 그냥 토끼 머리띠 무슨 옷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커스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설명해주면 코디 하는 사람 입장에서 행복할 듯? 나 요 말밖에 없는 것 같아. 코디하는 사람 입장에서 행복하게 준비하는 거? 그거밖에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은 휴먼 아바타? 휴먼 닉네임? 아니 그 아바타? 한정판 아바타 한정판 아바타는 시세 위치지 않을 때 뿌리고 아니면 귀속 벗으면 사라짐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휴먼 닉네임 솔직히 요거는 한번 정리 하지 않는 캐릭터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될 듯? 굳이 접은 사람들 이제 시즌에 밀릴 텐데 그 캐릭터 뭐 할 건데 메이플로 따지면 고조선 캐릭터 그냥 뭐지? 냄비 뚜껑 냄비 뚜껑 캐릭터 이제 뭐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휴먼님은 좀 조사하는 것도 낫지 않나
아, 그리고 그거 있다. S급 S급 이름 풀어서 전파 포인트 결제로 하면 DM 증가할 듯? 잠깐 증가할 듯. 메이플로 따지면은 그 닉네임 옥션? 그거여가지고 잠깐 BM 풀어도 될 듯. 이거는 BM 충분하지 않나. S급은 솔직히 사야지. 웨펀 마스터, 웨펀 마스터 그런 것은 사면 좋다. 그 다음 보상은 뭐? 보상은 뭐? 보상은 받으면 좋겠죠. 결론. 리부트 로아보단 재미있었다. 재밌었다. 좋았다. 그리고 방송에서 좋았다죠. 저 말하면은 MC 투입. MC 투입 돼서 정리도 되고 필요한 꼭 의견 냈던 거 확정. 확정적으로 이야기 해줘서 감사. 그건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또 뭐가 있냐. 1시간 안에 내용이 솔직히 많았음. 들으면서, 이래서 저랬고, 이렇게 패치를 하겠구나. 난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근데 안 좋았던 점. 던파 패치 왜 이래 느림. 이번에 그 뭐지? 너 뭐지? 시즌 바뀌면서 이름이 뭐냐? 내가 그걸 안 적었네. 중천 하기 전에 중천 패치 앞당기지 전에 패치 거의 3개월에 하나 나옴. 지역이랑 보스랑 따로 나오는 느낌? 이거 즐기다가 지루해지면 저거 나오고, 저거 즐기다가 지루해지면 나올 듯. 근데 이번에 당겨가지고 그나마 이제 일을 하는구나.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생각?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안 좋았던 점? 아까 그거 있다. 신규 유저, 그리고 신규 유저에 대한 생각이 크게, 후순위로 밀린 듯, 이번에 열심히 이벤트 해서 100%가 들어와서 지금 10% 남은 거면 기존 유저들도 접었을 텐데 조금 아쉬움. 기존 유저들은 패치하면서 조금씩 돌아오게 하면 좋겠지만 신규 유저는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 후순이라 다음에 나오지? 한 10월?
아 11월? 11월 덤페 때 나오지 않을까 싶음. 아 10월인가? 10월이지? 10월 덤페 때. 그때 한번 요것쯤 좀 개선을 해줬으면 접는 비용이 너무 개선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UI 너무 빡세던데. UI 개선? UI 개선은 좀 메이플은 그냥 캐주얼 게임이라 그냥 완전 아니 캐주얼 썩은 썩은이라 하면 안 되는구나. 고인 게임이라 UI가 별로 없는데 던파는 그냥 하늘 천장 뚫고 가는 거라 UI 너무 힘듦. 이벤트 특히 이벤트 같은 것은 한 번에 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 결론했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밌게 보지 않았는가. 한번 던파 재밌게 할 수 있으면은 재밌게 하고 라고 친구한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라고 친구한테 이야기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 그래서 던파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던페 아니 뭐냐 뭐라고 해야 돼? DDC 재밌었다.